자, 이번 시간에 이제 통일신라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신라를 이제 나눠봤는데,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돼서, 이제 935년에 멸망을 합니다. 거의 한 1000년간 있었던, 나라고요. 이제 우리가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라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골품제에서 이 성골들만 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성골들 이제 씨가 마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의 시작은 이제 진골 출신들이 왕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중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하대도 마찬가지로 진골이 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중대와 하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중대를, 그러니까 중대에 시작을 했던 그 진골 출신 왕이 누구냐면, 무열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무열왕의 직계자손들, 그러니까 중대는 무열왕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이 계속 이제 왕위를 이었던 상황이고요. 하대는 우리가 사세기 후반에 그 뇌물마리간 있죠? 뇌물마리간의 특징은 김씨가 이제 왕위 세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뇌물마리간의 어떤 이제 반계 자손들, 그러니까 반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 자식들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하대는 이제 자기가 진골이면서 김씨면은 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선은 뭐냐면 이건 이제 권력을 나타냅니다. 둘 다. 빨간 선은 왕권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파란 선은 귀족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음, 음. 왕권과 왕과 귀족의 힘을 나타낸 건데 자, 어, 귀족의 힘과 연관이 되는 거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귀족회의 기구.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백회의라고 얘기해요. 음. 자, 이 화백회의의 힘이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화백회의를 이끄는 이제 그 귀족들의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등의 힘도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왕의 힘과 연관이 되는 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는 집사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도 연관이 되고요. 이 집사부의 장관이 대표가 시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라, 상대나 하대 같은 경우에는 귀족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귀족의 힘이 강하니까 귀족들이 회의하는 화백회의의 기능도 강해지고 그 화백회의를 주재하는 상대 등의 힘도 강한 시기가 상대와 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중대는 이제 왕권이 강한 시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이제 시행하는 집사부 또 그의 장관 시종이 권한이 강하다라는 거야. 자, 요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 중대 통일신라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음, 자, 어, 이게 중대의 시작이 우리가 이제 무열왕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이 무열왕은 우리가 보통 이제 태종 무열왕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이 무열왕은 김춘추입니다. 우리 그 당나라 동맹 맺으러 갔던 김춘추가 무열왕이고요. 어, 그러니까 성골이 이제 씨가 마르고 그다음에 이제 진골들 중에서 이제 누가 왕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김춘추가 이제 김유신과 이제 손을 잡고요. 당시 이제 김유신은 대장군이었죠. 손을 잡고 결국에 이제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무열왕은 그 통일을 보지 못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 문무왕 때 이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고요. 자, 문무왕은 이런 이제 왕실의 어떤 권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자, 월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수도에 만들고요. 이렇게 연못 같은 거 크게 만들고, 막 이제 그 이제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겼대요. 자기가 죽으면 바닷가에 이제 묻어달라고. 왜냐면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 용으로 부활을 해가지고요, 이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무왕은 죽어서 바닷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암 또는 문무왕릉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신문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라 중대하면 이 신문왕의 그 업적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겠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아버지의 어떤 이제 그런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해서 절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감은사고요. 이 감은사에다가 3층 석탑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삼국의 문화를 할 때 이 탑을 할 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탑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는데, 신라 중대 이후부터 신라 탑의 특징은 3층 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대표적인 그 3층 탑이고요.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 장인어른이 누구냐면 김음돌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이 있었는데, 이 김음돌이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난을 진압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자기와 반대되는 이러한 이제 진골 귀족들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면서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급을 하고요. 다시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그 노급을 폐지했다. 자, 관료전이 뭐고 노급이 뭔지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이런 게 지금 신문왕의 업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만듭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학이라는 학교가 있었죠. 신라는 이제 국학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또 이제 지방을 어떻게 통치했냐면 9개로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주, 오소경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도 만듭니다. 구서당, 십적. 일단 이게 다 신문왕의 업적이다라는 것만 일단 여기서는 알아두고요.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이제 바로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이제 업적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 상중하 이렇게 나누고 왕권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족권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라 이제 그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 먼저 중앙 통치 조직 한번 봐볼게요. 자, 중앙은 이제 이미 위에서 봤어요. 자,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 집사부의 대표 시종 이 중심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이 시기에 이제 신라 중대 때 되면 이 육두품의 역할이 또 강화가 됩니다. 이 육두품이 자, 행정 어떤 이제 실무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의 어떤 정치적 교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이 있고요. 왕과 대립하는 게 이제 진골 귀족이죠. 근데 또 진골 귀족들이랑 대립하는 게 육두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적의 적은 동지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진골과 사이 안 좋으니까 진골과 사이가 안 좋은 육두품과 이게 힘을 합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중앙을 봤으니까 이제 지방을 한번 봐볼게요. 지방의 인적. 자, 신라는 지방을 어떻게 나눴냐면 구주, 오소경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구주. 자,
9개로 나누었다라는 거고요. 이 9개로 나눈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군과 현을 이렇게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소경이라고 해서 이 소경이라고 하는 건 작은 수도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신라 수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금성, 경주죠? 금성이 동남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그 오소경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거점에다가 이제 소경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군사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 하면 여러분들 크게 두 개로 먼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군, 또 하나는 지방군, 이렇게요. 자, 중앙군은 말 그대로 중앙을 지키는 겁니다. 자, 중앙이라고 하는 건 수도랑 수도 주변, 를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직업 군인들이에요. 자,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 지방군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신라의 중앙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서당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십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방군이니까 그 지방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군은 여기 위에 있는 지방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지방군은 그 나라의 지방제도와 연관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신라의 지방군은 그러니까 지방제도는 구주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구주에다가 지방군을 이제 편성을 하는데 일단 각 주에 하나씩 편성을 하는데 하고요. 그럼 9개인데 왜 10개냐면 우리 한주라고 해서 지금 그 한강 유역 일대랑 경기도 일대 그쪽이 이제 한주라는 곳인데 거기는 크기도 크고요. 국경과 맞닿아 있어서 이 한주 지역에다가 부대를 하나 더 배치해요. 그러니까 한주에는 2개 부대를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 지방도 9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9개로 이렇게 나눴죠. 요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 신라가 민족 융합을 하기 위해서. 자, 음, 민족 융합,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민족 융합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고구려 세계, 백제 세계, 신라 세계, 이런 의미가 이제 합쳐서 9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민족 융합의 성격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네 번째, 이제 경제 제도인데, 요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다 신문왕 때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관료전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 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신라 중대잖아요. 왕권이 강한 시기입니다. 어, 왕한테 좋은 제도예요. 그쵸? 왕 입장에서 자기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이호 지금 땅을 우리가 가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이 가라고 하는 땅은요. 백성이 이제 농사 짓는 땅이야. 자, 그런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전이라고 얘기해요. 민전. 자, 이 민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있고요. 또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민전이에요. 그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땅,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민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보면 백성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요, 곡물을 생산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국가에다가 이제 그 세금으로 바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 짓고 나서 생산된 거의 일부를 국가에다가 바쳤냐? 자, 국가에다가 바치는데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를 바칩니다. 10분의 1세. 자,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은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생각한다,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왕의 땅이다라는 거죠. 전 국토는 왕의 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왕의 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산된 거의 일부를 이제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전체 나라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조권이라고 얘기해요. 교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데 왕이 전체 이제 이 국토를 스스로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를 좀 대신할 관리들을 이제 선발해서 관리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죠. 자, 그러면 이제 관리들이 선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관리들한테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결국에는 왕이 주겠죠. 근데 지금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수조권이죠. 그러니까 왕이 줄 수 있는 것도 수조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관리들이 월급 대신에 수조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은 10분의 1을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데 이제는 요 관리한테 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 월급 대신에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 월급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조권이니까 이 관리가 스스로 요 수조권을 사고 팔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수조권 받은 거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수조권은 이제 관리가 국가에 대한 일을 하는 대가로 해서 이제 국가 왕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는 게 이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료전 노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관리들이 월급으로 받는 요 수조권을 부르는 명칭이 지금 관료전 노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를 보면은 지금 관료전 이거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노급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관료전이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노급이나 관료전은 다 관리들의 월급이다 라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노급과 관료전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뭐 만들고 없애고 막 그랬냐? 읍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규모가 더 커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땅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 작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어, 노급을 받는 그 귀족들은 일단 둘 다 뭐야? 그러니까 수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받은 그 땅, 자기가 갖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 세금을 걷는 게 기본인 겁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다른 거고, 근데 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읍을 받은 관리들은 뭐까지 그 가져갈 수가 있냐면 역이라고 해서 이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입니다. 원래 이제 옛날에는 세금을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냈어요.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전세는 땅에 대한 세금, 지금 이제 농사 짓고 10분의 1 내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지역에서 좀 이제 생산되는 어떤 그 물품을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은 뭐 사과가 잘 재배된다 그럼 사과 재배해서 내고 그런 겁니다.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역과 군역이에요. 자, 요역은 음, 뭐
국가에서 뭐 건물을 만든다, 뭐 다리를 만든다 그런 거 할 때 노동력 제공하는 거고 군역은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자, 이 군대 여기 군역으로 백성들이 이제 군대 가는 게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여기 지방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읍을 받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노동력을 사용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노급을 받은 관리는 이제 자기 땅 또 별도로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귀족도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넓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또 그 귀족의 민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혼자 농사 못 지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 노동력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는 거야.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관료전을 받으면 이 노급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노급을 받는 게 좋아요? 관료전 받는 게 좋아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노급을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문왕이 노급을 이제 관료전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노급을 없애면서 귀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귀족의 힘이 약화되면 왕권은 강해지니까. 자, 이렇게 신라에는 이제 막 노급 관료전 막 이렇게 관리들의 그 수족권 받는 걸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어, 이후에 이제 고려라든지 조선도 관리들한테 이렇게 수족권 월급 줍니다. 주는데 부르는 명칭만 달라요. 자, 고려는 전식과 그 다음에 조선은 과전법 이렇게 이제 불러요. 참고로 이제 알아두고요. 자, 이렇게 일단 마치고요. 자, 신라 이제 그 중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세기 중반에 김춘추는 김유신의 후원 등에 힘입어서 왕위에 올라서 태종무열왕이 됩니다. 자, 진골 출신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이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자,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다. 유교로서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왕의 비서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고요. 장관인 시중의 역할이 강화되고요. 자, 귀족회의 기능이 축소돼서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귀족회의라고 하는 거는 화백회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문무왕 때 이제 삼국 통일을 달성하고요. 월지를 건설해가지고 이제 왕실의 어떤 권위 이런 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신문왕 때는 이제 장인 김음도를 숙청을 하고요. 왕권에 도전했던 진골 귀족을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반대하는 진골 세력들을 숙청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월지입니다. 연못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신라 중대하면 여러분들 이제 신문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관료전을 지급하고 자, 진골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었던 노급을 혁파하고요. 녹봉을 지급했다. 녹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곡식을 직접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자, 국립교육기관인 국학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육두품 관료들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요.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요. 자, 두 줄 내려오면 지방은 구주로 나누고 옛 고구려 백제 신라 땅에다가 각각 3주씩 배치해서 민족 통합을 추구하고요. 그 주 아래에다가 이제 군과 현 이렇게 이제 두었고요. 자, 그다음에 말단의 촌은 지방의 유력자인 촌주가 이제 같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자, 수도 금성 경주가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다. 자, 군사제도는 자, 중앙에 구서당, 지방에 십정을 설치했는데 자, 구서당은 신라인과 함께 고구려 백제 말갈인으로 편성해서 민족 통합을 독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구주, 그 다음에 구서당, 둘 다 어떤 이제 민족 통합을 위해서 설치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9개의 주가 있고요. 특히 여기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영토도 넓고 또 여기 국경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지방군을 2개 이렇게 이제 설치해서 총 10개 10정 이렇게 편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수도 여기 금성, 경주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원경, 충주, 그 다음에 이제 서원경, 청주, 북원경, 원주, 남원경, 남원, 그 다음에 이제 금관경, 김해 이렇게 해서 오소경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신라의 촌락문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민정문서라고도 얘기해요. 자, 1번 쇼쇼인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쇼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일본 천황 황실의 어떤 보물을 이제 그 보관한 장소고요. 자, 이 신라의 촌락문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구조사 자료고요. 그 서원경, 지금 청주죠. 자, 서원경 부근에서 마을을 이제 조사했고 3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보통 한 1000주가 이 촌락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촌락문서에 보면 이제 남자, 여자, 노비 이렇게 조사도 하고요. 또 농과 그다음에 밭, 그다음에 소나 아이고 다시 소나말, 그다음에 이제 나무들 이런 걸 이제 조사해 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걸 조사한 이유는 세금 수치를 위해서 작성이 되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월지를 건설하고 삼국 통일을 달성한 거는 문무왕 이고요. 신문왕은 진골 귀족들의 경제 기반인 노급을 혁파했다. 라는 거죠.